안녕하세요, 코인배 프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JP모건 그리스의 블록체인 혁신연구소 개설. 왜 미국이 아닌 그리스에다가 블록체인 혁신연구소를 개설했을까? 최근 JP모건에서는 비트코인을 쓰레기 취급을 했었습니다. 불필요한 투자 자산이다. 그런데 블록체인 혁신연구소를 개설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록체인은 받아들이고 암호화폐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폐쇄형 블록체인과 개방형 블록체인이 있죠.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개방형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은 폐쇄형 블록체인, 그리고 폐쇄형 블록체인보다 개방형 블록체인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고 전체 산업군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블록체인이 개방형 블록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나 빗썸에 나와 있는 모든 코인들은 개방형 블록체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폐쇄형 블록체인은 어디에 쓸까요? 특정 집단만 봐야 되는 곳들, 정부의 데이터, 정책 위반자들만 봐야 되는 이런 데이터들은 아무나 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폐쇄형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쓰이게 됩니다. 이더리움 기반하에 있는 모든 블록체인은 개방형 블록체인입니다.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일을 했으니 돈을 달라.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 사용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상을 줄 필요도 없죠. JP모건이 얼마나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썩었다, 쓰레기다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블록체인 혁신연구소를 개설을 했다는 건 폐쇄형 블록체인을 연구하겠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일 텐데 의아합니다. 그래서 JP모건의 최근 데이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0일날 펀지 사기라고 비난을 했고 19일날 비트코인은 과장된 사기이다,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비트코인을 안 좋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중국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미국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건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성장시키고는 싶지만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을 중국이 너무나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중국에 의해서 떡락과 떡상을 반복할 수 있다. 장난감이 돼버릴 수 있다. 그들이 던져버리면 떡락을 하게 되고 다시 그들이 저점을 잡아버리면 계속해서 중국에 의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메이드 인 USA 순수 코인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코인, 디지털 안에서 수수료도 저렴하고 확장성도 크고 속도 또한 무지하게 빠를 수 있는 코인,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는 실용성을 따지는 영국, 독일,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JP모건은 비트코인을 싫어한다. 그리고 미 정부, 유럽, 영국, 일본, 독일 모두 다 비트코인을 제거하려고 한다. 최근 JP모건과 리플과의 관계를 써놓은 내용입니다. 22년 6월 리플 파트너와 JP모건이 아랍에서 힘을 합쳤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리플은 합법화를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명확성, 투명성, 그들은 특정 코인을 지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달러는 싫어요. 하지만 달러에 대항하는 많은 국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미국이 인정을 할까요? 미국이 인정하는 코인을 미국은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최고의 악재는 최고의 호재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잠시 알림사항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1번 남겨주시면 저희 코인배 프로 정보방 입장과 동시에 호재 관련해서 유망코인 시그널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 보시는 것처럼 스택스 코인 매매 시그널을 문자로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독자분들은 100% 수익을 내시고 3천만 원을 버셨다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재 있는 코인 아낌없이 공유드리고 있고, 그리고 30만 원 상당의 코인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대응 방법, 디테일한 투자 시그널 궁금하신 분들, 코인 시장에서 방향성을 못 잡고 계신 분들,
관심 코인, 유망 코인까지 자세하게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같이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넷 앨런, 강력한 암호화 규정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자넷 앨런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이제 들어올 테니 쓸어 담아야겠죠. 거래소들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세금을 잘 받아내겠다는 거겠죠.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 합당하는 세금들을 부과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사태들, 특히 거래소 관련 악재들은 미국이 뒤로 작업을 하고 있다. 없애버리겠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돈을 받아내겠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금융 인프라에 들어와야 되고 세금도 내면서 당당하게 투자한다고 자신있게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코인하고 있다고 말하면 참 이상하게 떳떳하지 못한 느낌 드시죠? 누구한테 말도 잘 하지 못하겠고, 하지만 경제신문 포털 사이트 경제란을 보시게 되면 주식 가격과 같이 암호화폐 시총, 비트코인 가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변화죠. 자넷 앨런, 완전한 금지를 제한하진 않겠다. 인플루언서들, 정책 위반자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 저는 말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에 맞게 이쯤에서 이런 멘트 한번 날려주고 1년 전에는 이런 멘트를 날렸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항상 시기에 잘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좋은 분위기가 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멘트를 한 번씩 날리고 있습니다. 자넷 앨런 미 재무부 장관은 중앙은행 총재를 위한 G20 회의와 별도로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암호화폐 활동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요? 아니면 차갑게 바라봐야 될까요? 누가 규제를 해달라고 시켰습니까? 그 규제권이 SEC에 있단 말도 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의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 형성은 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돈이 들어오니 단속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 이거는 참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한다고 해서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금지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불력은 계속해서 생성이 된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지갑으로는 비트코인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그 비트코인은 누군가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사라진다면 그 이유는 지금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인터넷망 모두가 사라져야지만 비트코인도 사라지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인터넷이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인터넷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죠.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하는 곳은 정부입니다. 각국 정부,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여론들을 취합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 위반을 합니다. 미국 시민 5천만 명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없애고 금지를 한다는 건 지금 미국에서 정책 위반을 한 사람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지율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변했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정책 위반자, 그리고 전통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최근 상승장 전에 저점 매수를 끝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이런 행위, 정책, 멘트 모두 결국 그들이 짜놓은 각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암호화폐의 규제, 지금 전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고 G20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가들의 논의에서도 은밀히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의제가 나왔었고 인도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적인 정책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공동 문서를 개발하자. 특정 국가의 정책, 규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유튜브를 특정 국가에서 금지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금지한다고 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뒤에서는 시청을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인터넷 혁명입니다. 인도 재무부 장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 중심 규제 프레임워크 또는 국제 표준 운영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서 G20 회원국과 상세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자넷 앨런은 대놓고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금융 생태계로 암호화폐가 점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주식도 그렇고 금 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첫 번째 보상이 들어왔던 200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아무 의미 없이 보상을 받았던 비트코인 2021년 11월 8천만 원까지 누가 갈 거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10배가 되고 20배가 되다 보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단은 중요하지가 않다. 개수도 중요하지 않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잘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11년 비트코인을 던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할까요? 하락할 때의 멘탈 붕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황금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 아는 줄 알고 버렸던 분들 더욱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갖고 있는 금융 인프라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도이체 젠트라 은행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고 800여 개의 협동조합 은행과 8,500개의 지점을 보유한 독일에서는 굉장히 큰 은행 중 한 곳입니다. 스위스 기업 메타코와 함께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은 암호화 자산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 공급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제안은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스위스 회사인 메타코바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촉진이 될 것이다. 독일 뱅크와 리플과의 관계에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내용인데요. 2018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18년 기사입니다. 도이체 젠트라 뱅크 리플 블록체인 통합이 진행 중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금융권 관련 기사들은 반드시 리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JP모건과 리플과의 관계도 그렇고 금융회사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데이터에 항상 리플이 끼어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들은 탁월하다는 거죠. 금융권에서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사지만 온라인 비즈니스 세계는 부정할 수 없이 변하고 있다. 충분히 리플은 전통 금융회사와 결합을 했을 때 상당한 비용 절감을 실행할 수가 있다. 리플의 인터레처 프로토콜을 고려하는 도이체 젠트라뱅크, 과연 이 은행은 리플을 테스트를 해봤을까요? 은행 시스템에 새로운 것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실수를 한다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갑자기 그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고 리플의 인터레처 프로토콜 테스트의 모든 위험성을 감수하고 결과를 기다렸다는 2018년 기사. 그리고 5년이 흐르고 현재가 되어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공을 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금융경제가 먼저인가 실물경제가 먼저인가? 지금은 금융경제가 우선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블록체인을 받아들인다면 리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아니겠죠. 이더리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결정을 존중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코인100% 정보방도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